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10분, 20분, 길게는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계신 적 또는 변비약을 먹어본 적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있어요.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변비는 나이가 들수록 너무 흔해져서 이제는 병이라기보다 그냥 참고 사는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변비는 참고 살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배가 더부룩한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기억력과 사고력까지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장실 문제는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 삶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원리를 살려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엌 한쪽에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방 이야기도 아닙니다.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년의 식생활과 장 건강을 연구해 온 건강 연구자 강윤호입니다. 수십 년간 연구를 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반복해서 보게 됐습니다. 장 기능이 무너진 분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리가 멍해진다, 집중이 안 된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쌓일수록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과 뇌는 매일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태를 조율합니다. 그런데 장이 꽉 막혀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그 부산물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만성 변비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의 비해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몇 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걱정만 하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변비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자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던 70대 초반의 박정순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수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드시면 하루 이틀은 괜찮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마음까지 가라앉아 일출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을 가장 불안하게 했던 건 자꾸 늘어나는 건망증이었습니다. 약속을 잊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말하려던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경험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때 약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몸에서 가장 먼저 살려야 할 곳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장이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도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약을 더 먹고 영양제를 더 챙깁니다. 하지만 배수구가 막힌 집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집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장 청소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우리는 변비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막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변비약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다시 똑같아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막히고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배는 더 예민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변비약은 장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장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 힘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장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장은 자율성을 잃습니다. 이때부터 약 없이는 신호조차 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것을 장 반사 기능의 둔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원래 음식이 들어오고 노폐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깨지면 장 자체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을 끊는 순간 변비는 더 심하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렇다면 장을 다시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정답은 자극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폐물이 너무 딱딱하지 않을 것. 둘째, 장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운 부피가 있을 것. 셋째, 장을 도와주는 유익한 균이 살아있을 것.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장은 힘을 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세 조건이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수분 섭취는 줄고 식이섬유는 부족해지고 유익균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 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장은 움직일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전하려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을 밀지 말고 장을 도와줘야 합니다. 2부에서는 그 첫 단계 장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라고 해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장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장 청소의 핵심은 수분과 점성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하고 그 물이 변에 잘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온 식재료입니다. 이 식재료에는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진 천연 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변의 수분을 붙잡아줍니다. 마치 마른 흙에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변의 성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은 더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0대 중반의 이성훈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20년 넘게 변비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약을 챙기셨고 버스나 기차를 타는 이런 거에 포기하셨습니다. 언제 신호가 올지 몰라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을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한 컵, 저녁에 한 컵 특정한 바다 식재료를 우린 물을 천천히 마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은 배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움직이는 느낌이 오랜만에 느껴집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약을 줄이셨고 한 달 뒤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장 안의 환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청소된 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그리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시키는 두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도 근육입니다. 움직일 이유가 생기면 다시 움직입니다. 2부에서 우리는 장을 청소하는 단계가 왜 가장 먼저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웠다고 해서 그 집이 바로 살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불을 켜고 공기를 돌리고 사람이 드나들어야 비로소 집은 다시 살아납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가 끝난 장에는 이제 움직일 이유와 움직일 힘을 함께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3부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먹는 걸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먹어야 하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호를 장에 보내느냐입니다. 장은 먹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은 하루 장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은 아침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극이 너무 강하면 장은 놀라고 너무 약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장을 깨우되 놀라게 하지 않는 아주 섬세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의 특징은 달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소화를 돕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특히 주목했던 점은 이 음식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점은 노년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장도 함께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의 사례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전주에 사시던 60대 후반의 최동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 조절 문제와 변비를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과일을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고 과일을 끊자니 변비가 심해지는 딜레마에 빠져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식단 고민을 넘어 삶의 의욕이 조금씩 꺼져가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순히 과일을 드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정한 조건을 갖춘 아침용 과일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과일에는 장 속에서 음식 찌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요소는 장을 밀지 않습니다. 대신 막힌 것을 풀어주고 오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풀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르신은 아침 공복에 이 과일을 정해진 양만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났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배가 먼저 깹니다. 이 말은 연구자로서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장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장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청소된 장에 이 섬유가 들어오면 유익균은 활발해지고 장벽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특산부의 핵심은 청소 이후의 활성화입니다. 장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도 함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분께 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안이나 목이 가렵다, 속이 쓰리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섭취 시점이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몸의 반응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역시 장 건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장 안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변비가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은 청소하고 깨우고 그 다음은 키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을 청소했고 장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진 것 같다가 몇 주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이 사부의 핵심입니다. 장은 청소만으로 살아나지 않고 자극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장은 근육이자 생태계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 체력이 있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약하면 조금만 생활이 흐트러져도 다시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부에서는 장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지막 음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음식의 역할은 앞선 두 음식과 다릅니다. 앞의 음식이 청소와 시동이라면 이 음식은 지속력입니다. 장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이 음식에는 특별한 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는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그대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장 속에 도착한 뒤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은 이 섬유를 먹고 증식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저는 종종 정원에 비유합니다. 잡초만 뽑는다고 정원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씨앗이 자랄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음식은 바로 장 속 흙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인천에 사시던 70대 초반 김명자 어머님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오랜 변비로 인해 치질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을 보다가 통증이 오고 출혈이 보일 때마다 마음까지 움츠러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밀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안을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뿌리 식재료를 꺼내드렸습니다. 이 식재료는 차로 마셔도 좋고 국이나 반찬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성분은 대부분 껍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덜 무섭습니다. 이 말은 연구자로서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장 안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의 핵심 성분은 유익균을 늘리는 데특화되어 있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벽이 튼튼해지고 수분 유지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변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장 운동은 리듬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음식 역시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만 천천히 늘려가는 것. 이것이 장을 키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부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 장은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단계 장은 부드러운 자극으로 깨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4부의 핵심인 셋째 단계 장은 기초 체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이어질 때 비로소 변비는 일시적 해결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꼭 끝까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더 눌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채널은 빠른 해결보다 오래 유지되는 건강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 세 가지 음식과 생활 흐름을 어떻게 하루에 배치하면 좋은지, 그리고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변비의 끝은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함께 들으신 분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이 한 문장은 알고리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장을 편안하게 정리하는 단계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단계 그리고 장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기초 체력을 키우는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갈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브의 핵심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음식 자체보다 순서와 리듬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은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 낮, 저녁이 시간대마다 기대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정리해 온 하루 장 리듬의 기본 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청소, 오전에는 활성화, 저녁에는 회복과 강화. 이 흐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담 없는 수분과 부드러운 도움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장을 씻어주는 역할의 음식이나 차가 가장 잘 맞습니다. 이것은 장을 밀지 않습니다. 대신 밤새 굳은 흐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난 뒤 장을 깨우는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너무 무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오히려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적당한 양과 부드러운 자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저녁은 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음식은 장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이나 차가 저녁에 잘 맞습니다. 이 흐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장은 다시 스스로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사례 하나를 여기서 나누고 싶습니다. 대전에 사시던 70대 중반 이정우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 이후 심한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잘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관장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 몸이 제 말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몸에 대한 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순서만 다시 세워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컵, 오전에 작은 자극, 저녁에 따뜻한 마무리. 그리고 며칠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몸이 다시 말을 듣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 연구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 하나입니다. 몸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들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변비는 약으로 밀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리듬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리듬은 오늘부터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나도 이제 한번 바꿔볼까? 지금 이 지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 기반 건강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침 물 한 컵, 내일은 식사 순서 하나, 그 다음은 저녁을 조금 따뜻하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물 한 컵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의 이야기이고 과학의 이야기이며 여러분 몸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아직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